자, 이제 59페이지 올까요? 법률행위의 목적의 적법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59페이지, 교환으로는 3페이지입니다. 기본서 59페이지 펴놓고 교환은 3페이지. 두 개 해결했어요. 확정. 아까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확정 통과됐어요.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가능성이죠. 가능성. 그럼 이때 가능성에서 두 가지 배웠는데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을 배운 겁니다. 그럼 이때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되는 거죠.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면 무효로 그냥 끝나버리니까 무슨 불능이 아니면 원시적 불능이 아니면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하는 게 적법성인데 읽어보겠어요. 이건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강행법규, 강행규정은 똑같은 말인데 이건 어떤 제도가 사회 질서 유지와 직접 관계에 있는 걸 강행규정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교환에 보면 여기는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를 할 텐데요. 먼저 그 교환 3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단속법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자, 그 단속법규 왼쪽에다 좀 쓸만한 공간이 되죠. 거기 좀 씁시다. 단속법규에다가 씁시다.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다시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자, 여러분 쓴 거 읽어보겠어요.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죠? 만. 그러니까 단속에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환 하단에 내려오시면 효력법규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그럼 효력법규 또 왼쪽에 쓸만한 공간 되죠? 효력법규 왼쪽에다가 씁시다. 걔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효력법규 옆에다가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자, 그럼 쓴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력법규 뭐라고 썼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거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도. 단속법규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만. 효력법규에서는 도. 자, 이거 그 뜻만 알면 다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칠판 볼까요? 이 사람이 음식점 주인입니다. 그리고 요 을에게 음식물을 판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찾아보면 신고 업종도 있고 허가 업종도 있고 그래요. 보통 그 일반 음식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신고 업종이고 단란주점 같은 거 이건 허가 업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음식물을 판매하고 허가 받고 음식물을 판매되는데 두로 내용이 똑같으니까 허가 받지 않은 거 어제 해봅시다. 갑이 음식점 주인인데 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을에게 음식물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갑이 을에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판매했다면 당연히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근데 허가 없이 을에게 음식물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과연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식품위생법에서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만약에 허가도 받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고 일반 공중에게 이제 음식을 막 팔아 제끼게 되면 일반 공중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품위생법에서 허가 받도록 하고 있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상 뭐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야? 단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까 단속법규는 뭐로 썼죠? 단속법규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 있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허가 없이 신고도 하지 않고 음식물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행정상 제재 당연히 받아야 안 받아? 받죠. 근데 이건 단속에만 목적 있는 규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은 그냥 유효하게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고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단속법규니까 결국 단속법규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음식물 판매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러면 단속법규는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이니까 결국 단속법규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써야 되겠네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그냥 뭐로 된다? 유효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속법규를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행위의 효력,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그냥 유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효력법규 봅시다. 아까 효력법규는 뭐로 썼죠? 효력법규 쓴 거 읽어봅시다. 효력법규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이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인데 요 을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고 자격증 대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요 중개사법에서는 자격증을 대여하는 걸 허용한다, 금지한다. 당연히 금지하고 있죠. 그럼 실제 자격증을 빌려주다 걸린 거예요. 그럼 자격증 취소 사유죠. 그러니까 필요적 취소예요, 임의적 취소예요. 자격증을 취소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필요적 취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특히 이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영업을 허락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뭐 의사, 약사 이런 사람 면허증 소지자만 가능하고 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도 자격증 소지자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영업을 허락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이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걸 다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자격증을 빌려주고 자격증 빌려준 대가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요 중개사법에서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얘는 단속법규다, 효력법규다. 이건 효력법규라는 겁니다. 아까 효력법규는 뭐로 썼죠?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 그럼 도 그랬으니까 행정상 단속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당연히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요 자격증 대여하는 계약을 만약에 유효하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자격증 빌려다가 중개행위를 마구잡이로 막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건 거래 질서를 완전히 위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자격증 대여하는 걸 금지하는 건 무슨 법규다? 효력법규. 효력법규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니까 개인들 사이의 거래 계약의 효력은 뭐로 되죠? 무효. 따라서 가분할에게 자격증 빌려주고 대여료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거 표시하시고 결국 결론은 효력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뭐로 된다는 거죠? 무효. 그러면 어떤 법규가 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법상 행위의 효력이 뭐하게 되는 거죠? 유효하게 되는 거고 어떤 법규가 효력법규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뭐로 되는 거예요? 무효로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복습할 때 이건 한 번만 읽어보세요. 61페이지 가시면 양거로 4번에 보면 단속법규인지 효력법규인지 문제되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거기 한 번만 읽어본다. 한 번만. 복습할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얘는 단번에 다 이해되지 않고 민법을 좀 두루두루 좀 아는 내용이 좀 많았을 때 정리를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단속법규의 개념, 효력법규의 개념을 가르쳐드렸으니까 교환에다 내용 정리하고 난 다음에 요 기본서 단속법규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고 효력법규에 해당하는 뭐가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 풀어보겠어요. 7번 봅시다. 문제 풀어보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헤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자, 이는 금방 풀겠죠. 자,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먼저 1번. 법률행위의 목적의 확정성과 가능성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단
확정성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이행기, 가능성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 그런데 둘 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돼 있으니까 O의 X. 그다음에 2번에 갑시다.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아까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니까 계약 체결 당시가 틀렸네요.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땡 틀렸네요. 3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불능으로, 불능이 키워드입니다. 불능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한한다. O의 X예요. 아까 불능에 두 가지 있다랬죠? 무슨 불능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 그런데 불능 두 가지 중에서 무효가 되는 건 무슨 불능뿐이죠? 원시적 불능뿐이죠. 따라서 3번이 맞네요. 3번이 정답이고 4번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뿐만 아니라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땡 틀렸죠.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할 때 나오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가서 무허가 음식점에 음식물 판매 행위 끊고. 이건 단속법규 위반이니까 사법상 행위의 효력은 유효 무효? 유효.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 이건 효력법 위반이니까 무효죠. 근데 둘 다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O의 X.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정답은 3번 골랐고요. 다시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다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했다. 그다음 검토하는 게 적법성이죠. 적법성. 적법성 두 개 공부한 겁니다. 단속법규하고 효력법규. 그러면 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무슨 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효력법규 위반이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럼 효력법규 위반에 해당되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무효로 끝나버리는 거니까 효력법규 위반이 아니면 적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법성 통과됐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뭐죠?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이제 두 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하고요.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인데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다 조문 하나 쓸까요? 교환에다 쓰시면 돼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다가 얘는 103조. 그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다가 104조. 둘 다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들인 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다음 불공정한 법률행위 둘 다. 사회적 타당성에서 두 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까 몇 조라 그랬죠? 103조. 조문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본서로는 63페이지 있어요. 63페이지. 자, 먼저 103조 교환에다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도 제가 다 교환으로 만들어 가져왔어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03조 읽어봅시다. 시작.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 다음 기타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 내용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 무효 동그라미 합니다. 교환에다가 적어두는 게 필기를 중복하지 않고 훨씬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사회질서가 높은 개념이에요? 선량한 풍속이 높은 개념이에요? 사회질서, 기타 뒤에 있는 게 높은 개념이죠. 사회질서에다가 상위 개념, 상위 개념. 그 다음 선량한 풍속에다가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한 예시예요. 예시. 사회질서가 더 높은 개념이고 선량한 풍속은 그의 예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 동그라미 하고 요 내용과 똑같은 단어가 아까 있었죠? 뭐였죠? 목적. 목적 내용. 이렇게 수업하는 내용이 왜 한 줄을 안 갈까요? 이렇게 하는 지금 수업 시간에 머리 잘 들어가는 내용이 한 줄을 안 갈까? 그건 원래 그래요. 원래 이 공부라는 거가 계속 반복을 초반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일찍 오지 마세요. 일찍 와서 4시간 내내 개운한 땅에 가는 것보다 아무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잘 듣고 가는 게 좋죠. 그리고 그 강의를 몇 번 들었는지도 나오는 거 아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강을 몇 번 들었는지도 다 나오죠. 그러니까 앱으로 하면 안 나오는데 노트북이나 이런 걸 들으면 다 몇 번 들었는지 다 나와요. 여러분 몇 번씩 들었어요? 없죠. 그 들은 표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한 강의를 최소 5번, 많은 건 11번도 들으셨더라고. 못 느끼지는 거 없어요?
그분의 생활을 보면 공부에 전혀 쓸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그 짬내서 그렇게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동체 합격생들의 대부분의 글이 다 기초기본 때 강의 많이 들었다. 그때 공부 많이 했다. 그게 많아요. 여러분 5년 내에 합격할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경우 진짜 비일비재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기초 기본 때, 기본 과정 때 공부가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심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러면 당연히 5월달에 기출 문제가 안 풀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1참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일찍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라는 그대로 잘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1차 합격은 뭐 하겠어요? 내년에 다시 2차 한 거죠. 2차가 되면 좋은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3년 하는 거죠. 그것도 3년 안에 끝내면 좋은데 떨어지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 떨어지는 이유가 이 사람이 태도가 안 좋아서 떨어지는 거예요. 습관이 안 좋아서. 그 공부하는 습관이 좋은 사람은 빨리빨리 합격하고 털고 나가요. 떨어지는 이유가 다 있거든. 그런 그 사람의 생활 태도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고쳐지겠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쭉 늘어지게 되죠. 근데 이 시험은 포기하지 않고 가면 따기는 따요. 근데 뭐 3년 내에 땄다. 별로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한테. 동체 합격. 그게 목표죠. 생동차, 그것도 생동차. 처음 도전해서 1년 안에 잘 따는 거. 그게 생동차. 그거 하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 5년 만에 합격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리고 공부가 길어지면 그 핑계만 많아지고요. 요령만 많아지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가볼까? 그런 것만 많아지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걸 단념을 하시고 1년 안에 자기 따면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 시험이 멀리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이 1, 2차를 한꺼번에 다 끝내는지는 이 몇 개월 안에 결판 나요. 적어도 심화 과정 안에 모든 게 다 결판 나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1, 2월이야. 그래서 기본 과정. 그래서 내 편지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 써서 좀 하라. 속이 타서 진짜로. 여러분 동차로 끝내려면 지금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꼭 제발. 한 강의당 무조건 5회 이상씩. 너무 높나? 목표가? 그 정도는 해야죠. 그 정도는. 왜냐면 이게 들어도 계속 들어야죠.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게 들린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던데. 그래서 수업 받을 때 잘 몰랐는데 강의를 다시 들으니까 그게 또 들리더라고요. 그다음에 다 들은 줄 알았는데 들리니까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필기할 게 계속 많아졌어요. 근데 그 얘기 하시길래 이분은 합격. 내 마음속으로 임시정했죠. 이런 분은 그냥 볼 것도 없어요. 합격이에요. 점수도 좋아요. 80 이상. 그냥 합격이에요. 그리고 그냥 민법에 이렇게 틀이 잡혀져 있으면 다른 과목도 똑같이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서 다 섭렵해버려요. 그러니까 8월 달쯤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아요.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면 시험장 가면 합격하겠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좀 반복하고 가면 절대 실패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를 지금 잘 깨셔야 돼요. 아셨죠? 다음 주는 쉬는 주가 아니에요. 꼭 공부하는 주로 쓰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놀죠. 저 죽겠어. 이거 만드느라고 죽겠다니까. 이거 복수 문제 만드느라고 죽겠다니까요. 저 10분도 안 쉬어요. 10분도. 그리고 학습 질문 많거든요. 그리고 모르면 질문해. 제가 땀 시간 내서 다 해결해 드릴게요. 제발 질문하시라고. 이거 만드느라고 10분도 안 쉬어요. 정말 10분도 안 쉰다고. 나의 모든 시간은 다 원고 써야 될 일도 있고 한데 내가 출판 때문에 맨날 조금만 일주일만 좀 시간 말미를 줘라. 나 이거 강의 준비하고 이 사람 너무 바쁘다. 그래 시간 내서 다 만들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얘를 씹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장에서 뭐 이런 걸 내고 그래. 장난해? 그렇게 푼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대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다시 원래 들어가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비일서 그랬으니까 사비일서가 상해 개념이고 선량한 풍속은 예시. 그다음 요 내용과 똑같은 단어가 목적. 그다음 무효로 한다 딱 끝나죠. 그럼 이때 무효는 씁시다. 얘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래요. 절대적 무효. 그럼 절대적 무효는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절대적 무효라고 말합니다.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건 상대적 무효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또 103조 반사회적 범위를 행할 때 늘 등장하는 게 이게 746조 불법원인급여라는 겁니다. 불법원인급여. 그러니까 746조는 본문하고 단서로 돼 있어요. 먼저 본문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교환 보시면 되겠어요. 746조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불법 동그라미고 반드시 동그라미 해놔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불법은 법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씁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말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줬다. 그러니까 물건을 주는 걸 급여라고 말합니다. 또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못한다 동그라미 하시고. 자, 그러면 원래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단서 그러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익을 얻은 사람 이게 수익자가 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에다 쓰면 되겠어요. 반환 청구 동그라미, 반환 청구 동그라미, 반환 청구 동그라미 하셨어요? 자, 그러면 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주는 걸 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하고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만 있는 때에는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다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유형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책으로 어디 오냐면 기본서 봐야 됩니다. 65페이지 올까요? 65페이지에 오시면 뭐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고 뭐가 사비일세에 반하는지 우리 판례가 유형을 많이 만들어놨고 판례 사항도 꽤 많아요. 점 3번에 오시면 반사회적 법률행위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세요. 거기 별표. 자, 이건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뤄두지 않은 것도 일단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대부분 상식적으로 거의 되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혹 틀리는 건 판례 결론대로 생각을 좀 교정해 두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찾으세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밀수자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수자금에 사용될 줄 알면서 금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약정 끊고 금원 대출 미출합시다. 거기다가 법률행위라고 쓸까요? 돈 빌려주는 거니까 이게 법률행위고 이게 이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밀수자금의 사용 미출할까요? 밀수자금의 사용 이게 동기라는 겁니다.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연유 이걸 동기라 그래요. 그러면 요 지금 읽어봤던 1번 판례는 얘는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해요, 반하지 않아요? 반하지 않죠. 돈 빌려주는 게 뭐가 사회질서에 반하겠어요. 얘는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동기가 안 좋은 거죠. 즉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데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1번과 같은 경우를 옆에다 써놓습니다.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 그래요.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 그리고 쭉 위로 올라옵시다. 맨 위로 오시면 니은번 그러나 판례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찾으셨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판례는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고 있다. 일단 표시에다가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알려진에다 동그라미 2. 그럼 동기가 표시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그 알려진 경우라는 건 동기가 표시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된 건 앞에 1번에 해당하는 거고 알려지는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 사정을 통해서 표의자의 동기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됐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표시된 건 표의자 스스로 이제 동기를 말한 거고 그다음에 알려지는 표의자는 동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의 동기가 재반 사정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알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읽었던 판례 1번 내려옵시다. 여기는 뭐가 키워드죠? 알면서. 밀수 자금에 사용될 줄 뭐하면서 알면서 이건 동기가 상대방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2번에 갑시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하는 건 당연히 무효죠. 반사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3번 갑시다. 변호사 아닌 자 미줄할까요?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자가 돈을 받고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일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이런 건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4번에 가볼까요? 요 판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 그렇게 밑줄 한번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 구속이 됐는데 구속에서 면하게 해줬다. 그 다음에
무죄가 되게 만들어줬다. 그다음에 형량을 좀 가볍게 해줬다. 그러니까 보석에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해줬다. 이렇게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돈을 왕창 더 많이 받기라는 게 성공보수약정인데 이건 죄가 되고 안 되고 하고 돈하고 결부시키는 건 이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 관해서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얘는 무효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될 건 형 무슨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형사사건. 그러니까 민사사건의 경우에 원하는 결과 나왔을 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 걔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형사사건에 관해서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무효. 민사사건에 관해서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어서 걔는 유효. 두 가지 잘 구별합니다.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넘어가세요. 6번 갑시다. 6번.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법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적법가담이라는 단어 잘 체크해둡니다. 좀 이따가 이중매매 법률관계 볼 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7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척관계 종류를 찾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다. 그럼 그 옆에 꼭 써놓기 바랍니다. 얘는 첩계약을 하면서 체결한 계약이에요. 첩계약을 끝내면서 체결한 계약이에요. 끝내면서 공부를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꼭 써놓습니다. 첩계약을 하면서 체결한 계약.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첩계약을 하면서 체결한 계약이라는 걸 꼭 써놓기 바랍니다. 이게 부척관계 종료가 해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첩계약을 맺고 첩에게 아파트 하나 주는 거예요. 이게 해제 조건이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첩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첩계약의 대가로 첩에게 소유권을 일단 넘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척관계가 종료가 되면 즉 첩계약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끝나면 첩에게 줬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거야. 첩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부척관계가 종료가 되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첩에게 아파트 하나 줬다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끝나면 도로 뺏어올 수 있도록 정했다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 내용이 좋아요? 완전 얍삽해요. 완전 얍삽하죠. 따라서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유효 무효. 그런데 조건만 무효인 게 아니고 법률행위 전체가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8번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탈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면 범죄, 사기죄가 됩니다. 이런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서 무효가 되고요. 9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기로 한 약정. 범죄 현장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또 목격한 것처럼 얘기를 해주고 돈을 받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건 유효 무효. 그다음 인륜에 반한 행위 갑시다. 1번에 가서 자, 그 한자로 자 이렇게 되는 건 미성년인 자 얘기하는 겁니다. 미성년인 자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얘는 유효 무효. 그다음에 2, 3, 4로 묶을까요? 2, 3, 4 묶고 걔는 첩계약 사례라고 쓸까요? 2, 3, 4, 5를 묶고 첩계약 사례. 좀 이따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른쪽에 개인의 자유를 심히 제한하는 심히 동그라미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건 유효하고요. 심하게 제한하는 것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1번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 혼인 동그라미 하시고 과거 여자 은행원의 경우에 일생 동안 혼인하지 않기로 계약 맺는 경우가 더러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결혼하면 곧 잘린다는 뜻인 겁니다. 이런 건 유효 무효. 그다음 또 오른쪽에 일생 동안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이혼도 조심하십니다. 일생 동안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 취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취지는 좋죠. 건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자. 절대 이혼하지 말자. 근데 이런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이 유효하다 이래버리면 실제 계약을 맺어서 이혼하에 못하게 만들어버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이 판례도 중요한데요. 해외 연수 일정 기간 회사에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 파견 수요 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나 약정. 그 일정 기간에다 3년이라고 한번 써봐요. 이 사례 문제로 나오면 3년이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근로자를 연수를 시켜주고 총 비용은 1억 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회사에 와서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그 비용을 까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면 3년 동안 근무를 하면 비용을 까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가 꼭
다시 회사에 와서 3년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뜻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3년 내라도 1억 원의 돈을 물어주고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3년은 절대 근로계약 기간을 제한한 게 아니에요. 경비를 털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준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얘는 경비 반환의 면제 기간을 준 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경비를 털 수 있는 기간을 마련해 준 데 불과한 거지 절대 근로계약 기간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유효인데 이유를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는 경비 반환의 면제 기간을 준 데 불과한 거고 절대 근로계약 기간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 갑시다. 4번에 1번 장차 취득하게 될 전 동그라미 하시고 장차 취득하게 될 전 재산을 너한테 양도할게. 이런 건 무효죠. 밑에 사찰, 절입니다.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 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게야. 절이 산에 있는데 산을 팔아버리면 존립 근거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건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라 이런 건 유효, 무효. 5번에 1번 갑시다. 도박 자금의 제공을 목적으로 금전 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동기가 뭐가 된 사안이라고 되어 있죠? 표시. 이는 동기가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 무효가 된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 기타의 행위 쪽에 가볼까요? 1번하고 3번 두 가지를 묶읍시다. 1번하고 3번을 묶고 얘는 내용은 똑같아요. 7번 기타의 행위 쪽에 1번 금전 소비대차 계약상의 당사자 사이의 경제적 차이로 인하여 그 다음에 줄합시다.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뭐했다? 초과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이율을 제한하고자 이 판례를 낸 건데 이 이율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했다. 그러면 무효인데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무슨 부분?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인데 소송 사건에서 증언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증언해주는 대가로 돈을 줬는데 걔도 똑같아요. 그것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은 뭐였다? 초과. 일단 증언하러 나오면 이제 차비 들죠. 여비. 이거 물어주고 그 다음에 일실손해라는 건 뭐냐면 하루 일당 메꿔주는 걸 일실손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증언하러 나오면 하루 일을 못하게 되니까 하루 일당 메꿔주는 걸 일실손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약간의 사례금 이 정도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걸 초과했다. 역시 초과 부분은 역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 볼까요?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게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무마하여 주면 돈을 주기로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사회질서에 반하니까 무효. 그 다음에 5번, 6번 묶어볼까요? 5번, 6번. 자, 5번은 다른 게 밑줄하지 말고 세를 회피할 목적. 오른쪽에 또 세를 면탈할 목적. 그렇게 밑줄합니다. 그 다음에 6번 갈까요? 6번은 옆에 써놓습니다. 이건 다운 계약입니다. 다운 계약.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려고 실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기재했다. 이게 다운 계약이죠. 이렇게 5번하고 6번 내용은 뭐냐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편법을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정도까지 가진 않죠. 따라서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답니다.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해주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편법을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9번 가볼까요? 9번 한번 읽어보세요. 9번. 저희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 끊고 그러니까 이런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주지직을 돈 받고 파는 거 이런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죠, 해당해요. 그래서 써놓습니다. 얘는 무효. 왜냐하면 그 주지직을 돈 받고 파는 걸 만약에 유효하게 만들어두면 그 돈만 있으면 다 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충분히 주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가 돈이 엄청 많아서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주지직을 내가 돈 주고 다 산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망해 안 망해요? 당연히 망하겠죠. 왜냐면 내가 주지가 됐어요. 그럼 뭘 가르칠까요? 사람들한테 뭐 비유 알랄무선 이런 거 가르치지 않겠어요? 그럼 뭐 대한민국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지직을 돈 받고 파는 건 당연히 사회질서에 반하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알고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종교법인이 그다음 네모칸 칠까요? 주지 임명행위. 그 종교법인 측에서 주지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 법인만 망하지 대한민국 전체가 다 망하는 것으로 가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요 주지 임명 행위는 반사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판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지직을 돈 받고 파는 건 유효 무효. 그런데 묵인 또는 방조한 상태에서 주지를 임명한 건 얘는 유효. 둘을 잘 구별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칠판 올까요? 아까 첩계학 사례 제가 정리한 대로 했는데 칠판 봅시다. 첩계학 사례가 그 사실관계는 좋지 않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논점을 많이 담고 있어요. 자, 먼저 잘 따라옵시다. 갑 남편이고 을이 법률상 처예요. 즉 갑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첩계약을 맺은 겁니다. 첩계약 맺었다. 둘이 뭐 바람 피고 살림 차리고 애 놓고 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첩계약을 하고 그다음 잘 봅니다. 이렇게 갑이 요 병에게 건물을 증여해 준 겁니다. 갑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병이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해줬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예요. 먼저 무슨 계약을 맺고 첩계약을 맺고 누구한테 아파트 준 거죠? 갑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해줬고 이제 병 앞으로 뭐가 됐다?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하나씩 풀어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첩계약과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부르죠? 첩계약은 이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니까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표현한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 밑에 요 본처가 첩계약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해줬어요. 만약에 동의가 없다면 요 첩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요 본처 쪽에서 이제 첩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다는 겁니다. 동의해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집구석에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본처에 사전 동의가 있으면 첩계약은 유효가 돼요? 이때도 무효가 돼요? 무효죠. 본처에 사전 동의가 있든 없든 첩계약은 항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쓸 시간 주겠다는데 굳이 그렇게 쓰고 그래요. 좀 봐요. 머릿속에 꽂히게 만들어 줄 테니까 좀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그렇게 멀티가 잘 안 돼요. 뇌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하잖아요. 그럼 둘 다 힘들어해요. 그게 뇌과학자의 다 증명 내용이죠. 제가 지난번에 이게 들었죠. 뭐 손으로 열심히 쓰는 거 학습 효과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걔는 하나도 없어요. 제발 쓰지 마세요. 쓰는 건 학습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건 되는데 그 깜지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럼 뇌가 엄청 피곤하게 느껴요. 뇌가 엄청 기억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을 잘하는 방법은 잘 듣고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잘 듣고 여러 번 말로 계속 중얼중얼 얘기하면 그게 가장 빠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열심히. 자, 첩계약과 같은 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니까 뭐라고 표현한다? 반사회적 법률. 절대 첩계약은 불법원이 급여입니다. 이렇게 헛소리하지 않기 바랍니다.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첩계약은 계약이니까 끝에가 항상 법률행위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러니까 본처의 동의가 있든 없든 첩계약은 항상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다음에 계약 자체가 무효고 이제 건물 병 앞으로 등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너랑 체결한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나한테 건물을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이때 나오는 내용이 첩계약을 하고 건물을 증여준 건 이건 뭐라고 표현하죠? 얘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얘는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말하면 안 됩니다. 첩계약을 하고 건물을 병한테 넘겨준 건 얘는 불법 원인급여라고 말합니다. 무슨 급여? 불법 원인급여. 그 밑에 요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걸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죠. 그 밑에 요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746조. 걔는 본문 단서로 돼 있다 그랬죠? 본문.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서.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불법 원인급여의 경우 이 746조 본문이 적용될까요? 단서가 적용될까요? 즉 갑이 무효를 주장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건물을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본문이 적용된다, 단서가 적용된다. 이게 단서가 적용되려면 불법의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어야 돼요? 수익자. 그럼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건물을 증여준 거니까 불법 원인 급여를 기준으로 하면 갑은 물건 준 사람이니까 얘는 이름 뭐가 될까요? 급여자.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수익자. 그럼 이 첩계약 사례는 불법의 원인이 갑과 병 모두에게 있다, 병에게만 있다. 갑과 병 모두에게 있는 경우니까 절대 병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746조 본문에 따라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환 청구 되지 않으니까 결국 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죠? 병한테 넘어가는 거죠. 갑의 반환 청구에 대해서 법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반사적으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걸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래요. 자, 요 내용 보고 이제 교환에 내용 채워넣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 드릴 때 이때 잘 쓰기 바랍니다. 자, 다시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하고 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다음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건 주는 걸 무슨 급여? 불법은 인급여라고 하고 불법은 인급여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급여물의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무슨 이익이라고 한다?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다 동그라미 1, 그다음 불법은 인급여에다가 동그라미 2, 반사적 이익이다 동그라미 3. 이렇게 세 가지가 늘 세트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법은 인급여, 반사적 이익, 이 세 가지가 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첩격 사례 두 번째 봅시다. 첩격 사례 두 번째. 이것도 사실관계 내용 요거예요. 자, 갑이 배우자 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과 또 첩격을 맺었다는 겁니다. 아까 봤던 그림 그대로예요. 자, 그리고 요 두 사람 사이에 정이란 애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 요 병과 정 사이에는 당연히 모자 관계 생기죠. 그다음에 갑과 정은 부자 관계이다 아니다. 갑하고 정은 부자 관계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법적으로 완전 남남. 연속국에서는 뭐 부자 관계로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요.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니까 얘에 대해서 친권 같은 거 행사할 수 없어요. 또 얘는 또 자식이 아니니까 갑이 죽어도 뭐 상속 같은 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갑하고 정은 남남. 이때 부자 관계가 만들어지려면 인지라는 게 돼야 돼. 인지. 그러니까 인지라는 게 뭐냐면 부가 아버지가 혼인 외의 자가 자신의 자임을 인정하는 걸 인지라고 말하고 신고가 되면 이제 부자 관계가 그때 비로소 창설이 되는 거고 인지 신고가 되지 않으면 절대 법률 관계, 부자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첩계약을 하면서 이제 요 병과 정을 호적에 올려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본처가 사망하면 본처와 이혼을 하게 되면 병과 정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주기로 약속을 맺은 겁니다. 이건 입적에 관한 약정도 첩계약의 일부니까 얘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다음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불륜 관계를 단절하고 부척 관계를 단절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이거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이거? 단절할 의지가 별로 없나?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부척 관계를 단절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돌아오려고 보니까 첩도 불쌍하고 자기가 난 자식도 불쌍해서 첩의 생활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럼 아까 요 첩계약의 일부인 호적에 올려주기로 약속하는 약정은 이건 당연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부척 관계를 단절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첩의 생활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은 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서 얘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유효. 이건 두 번째는 불륜 관계를 단절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얘는 불법의 세계로 있다가 합법의 세계로 건너오면서 체결한 계약이고 얘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요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 생긴 법률 관계도 많은데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는 바람 피지 않겠다. 각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각서 쓴 행위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써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건 유효, 무효. 내용이 좋은 거죠. 유효, 무효, 유효. 그런데 요 처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갑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처에게 증여준 겁니다. 요 건물은 요 첩에게 줬던 걸 뺏어가지고 줬다는 뜻이 아니에요. 갑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건물을 이제 처에게 증여해 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여를 해주면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제한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갑은 화끈한 사람이에요, 쫀쫀한 사람이에요? 쫀쫀한 사람이죠. 주면서 팔지 마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를 하면서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이에요. 있는 게 원칙. 그래서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법률행위를 하면서 효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게 원칙이다, 없는 게 원칙이다.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여도 일부 일처제 근거를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붙여도 이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다시 부척 관계를 종료하고 가정으로 돌아오면서 첩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여도 이런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사비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어요. 이런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용자가 노조 간부에게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무마하여 주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거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이다. 따라서 유효 무효? 무효. 이번에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알면서. 그러니까 도박 자금에 사용될 줄 모르면서 알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이건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 소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 3번 세의 부과를 회피할 목적이죠. 양도소득세 부과 회피를 목적으로 했다. 이건 편법 저지른 데 불과한 거니까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편법을 저질렀다. 이것만 가지고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시다. 부척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일단 이건 첩계약을 하면서 체결한 계약이에요. 첩계약을 끝내면서 체결한 계약이에요. 하면서 첩에게 아파트 하나 줬다가 부척관계가 종료가 되면 첩이 취득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건 조건뿐만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약정. 이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래서 얘는 유효 무효? 무효. 여기서 유효하게 됐던 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던 부분은 뭐죠? 주지 임명행위. 종려법인 측에서 주지를 임명행위한 것. 주지 임명행위는 사비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5번은 알면서 실수하지 않아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정답 뭘 골라야 돼요? 5번.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이중매매 법률관계 불공정한 법률행위 보도록 하겠습니다.